우려했던 것보다는 충격이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나온 중동 분쟁과 미중 갈등,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양시장이 장 초반에 크게 흔들렸었죠. 하지만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말아 올리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 장 초에 1.5%가량 급락했다가 0.42% 조정 정도에서 마감했습니다. 2,670선. 코스닥도 1% 넘게 떨어졌다가 말아 올렸고 0.94%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에 860선은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환율이 크게 오르다 보니 우리 시장을 보는 외국계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2,300억 원 넘는 팔자세를 보였고 기관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267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만 홀로 2,443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보다 매도 규모를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684억 원, 기관이 303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1,08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어제 대형주 흐름은 좀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분을 반영하면서 1.79%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장 막판에 0.43%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젯밤에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보조금 소식이 나왔고 오늘 장에서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그나마 밸류업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금감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며 현대차가 1.47%, 기아가 4.37%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대체로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HLB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6% 가까운 시세를 냈고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과 HPSP가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HPSP의 경우에 장 마감 후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소식이 들렸죠. 오늘장 시세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22% 추가 조정, 그리고 엔캠이 12.45% 급락세 기록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 주가 급락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어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8원 60전 상승에 1,384원. 중동 위기 속에 환율은 17개월 만에 1,380원 선마저 뚫어냈습니다. 달러의 강세, 이에 따른 원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1,400원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간 건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기 이렇게 딱 3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금리 인하 전환에 대한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상황과 유사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중동 사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원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추가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의 1차 상단을 1,400원, 그리고 2차 상단을 1,440원까지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환율 급등에 따라 매출액 모멘텀이 양호한 수출 기업들의 비중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는데요. 기존의 수출주, 반도체와 IT,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방산과 화장품주도 예의주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오랜만에 은행주들이 빛이 났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무 부총리도 밸류업 등의 과제들은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자 밸류업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주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14.7%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서 은행의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며 은행주의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증권과 교보증권은 은행주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1분기 실적에 ELS 배상 비용이 부담이겠지만 순이자 마진이 회복되고 비은행 부문의 실적이 회복되는 등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라며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BNK금융도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올해 이자 수익이 양호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익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주주원형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을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는 다소 사그러들었지만 이번엔 높아진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늘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머니쇼와 함께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